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제가 유클을 좀 오래 촬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유클 부모님들이 이 정도는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을 좀 건너뛰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쭉 따라오신 부모님들도 있지만 새로이 들어오신 분들이 막 섞여 있으면서 이 정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를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꼭 체크하셔야 될 정보들을 좀 모아서 입시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나는 알고 있는지 또는 나는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거는 놓치고 있었네? 기본적인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거부터 좀 먼저 확인해야지. 이러한 좀 기준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우리 내신이나 모의고사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주부 전형을 알고 있다. 컨설턴트로선 당연히 온대요.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오예요. 그래도 오네. 둘 다 옵니다. 고1, 고2하고 고3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요 시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1, 고2 때 내 자녀의 주부 전형의 리스트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모의고사나 내신을 갖고 주부 전형을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그건 좀 너무 이른 판단이시고 우리 자녀가 다니는 재학 중인 학교에 동일한 노력을 했을 때 보통 가는 주전형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는 것이 고1, 고2 때는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고3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우리 학교의 주부 전형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우리 아이의 내신의 구조, 우리 아이의 생기부의 상태에 따라 우리 학교의 주부 전형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다른 전형을 주부 전형으로 체크해도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고3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가 주전형이라 내신에만 올인하고 있다. 고1은 O, 고2, 고3은 X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년마다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고2, 고3의 우리 아이의 주전형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등급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적정 교과를 쓰는 등급이 홍대를 포함하여 그 아랫라인, 국숭세단 라인이면 이 학교들은 대부분 교과 100에 이함 라인의 수능 최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신에만 올인하면서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그 이상을 쓰시는 경우 고대, 그 다음에 성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은 모두 다 생기부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어떤 학교들은 생기부 전체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들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정성평가, 즉 세특만 정성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신만 높다고 해서 붙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학종이 주전형이라 희망학과에 필요한 주요 과목 내신만 챙기고 있다. 일단은 이상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볼 땐 X. 1학년은 그래도 모든 과목을 챙길 수 있는데 2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수거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국어, 영어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교양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기술과정, 한문 이런 것까지 주요 과목만큼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데 예를 들어 이과 기준으로 수거하기 안 좋은 걸 국어, 영어로 보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수거하기 내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부량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꼭 확보해야 되는 내신을 확보하는 게 학업 역량뿐만이 아니라 진로 역량 측면에서도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선순위를 둬라. 수시가 주전형이라 모의고사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거는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면 X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3합 이상의 수능 최저를 맞추는 교과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4개 영역을 다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신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모의고사와 약간 거리가 먼 내신 유형이 나오는 학교라고 한다면 별다른 노력을 최소한 고2 겨울방학 때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시작을 해줘야 어느 정도 3합 라인의 수능 최저까지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늦어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가 주 전형이어도 내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 중에 3합 이상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르면 2학년 2학기 아무리 늦어도 겨울방학 때부터는 준비를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만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생기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생기부를 읽어본 적이 있다. 고2 부모님 이상이면 당연히 O여야 하죠. 뭐 고1 부모님들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3월 둘째 주 이후로 이제 나이스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전 학년의 학생분은. 그래서 그거는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부 항목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알고 있다. 이거는 고1 부모님부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이 지금 현재는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항목은 아무래도 창의적 체험 활동 항목하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항목하고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교사평가가 있어요. 이 3개 항목은 그래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기부는 창체랑 과목별 세트 내용이 모두 좋아야 좋은 생기부라고 평가받나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보통 일반고에서 그러기는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일반고의 생기부는 이 아이의 자기평가 보고서를 근거해서 써주시는 경우가 대단히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관찰하시고 평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다 좋고 모든 과목의 세특이 좋은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반고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 아이가 일반고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적정 내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진로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의 세특을 합쳐서 이 아이의 강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 한 3-4개 정도에서 읽을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겨볼 때는 이 아이의 강점이 무엇이지를 보시기보다는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네? 라고 자꾸 약점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학점 못 씁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고민했고 어떠한 탐구 활동을 했고 그 탐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써져 있다면 충분한 강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점을 찾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시면 된다. 단 내신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진로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O는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일단 저의 경험치로 얘기하면 저는 저의 딸의 진로와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파악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모면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희망이거나 또는 얘가 이러한 대학에 이런 과를 갔으면 좋겠어 라는 욕망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투영되면서 우리 아이의 진로와 성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완전히 초연한 부모님을 만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덧붙여서 조금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튼 입시에서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얘가 잘하는 게 있어.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 얘가 가고 싶은 학과와 또는 부모님이 희망하시는 학과하고 괴리감이 생기면 자꾸 얘가 힘든 과목으로 진로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3 때 좀 많이 힘들어요. 이 2개가 일치하면 가장 좋아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일치하고 진로까지 일치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괴리감이 있을 때는 입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잘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을 맞추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자, 우리 3번째. 입시 제도나 입시 정보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요강이 무슨 자료인지 알고 있다. 이거는 뭐 고2 부모님들 정도면 당연히 아셔야 돼요. 고1 부모님들은 이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입시 모집 요강은 크게 3개가 있죠. 전년도에 나오는 대입 전형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4월에 나왔어요. 큰 틀로 수시와 정시를 우리는 내년에 이렇게 뽑을 거야 라는 것을 발표하는 전형 계획이 있고요. 우리 올해 5월이면 5월 30일 이내에 당해년도 올해 2026 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이건 확정판이죠. 9월에 정시 모집 요강이 있다. 우리가 요 3개가 가장 중요한 모집 요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 자료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안다.
알아야죠. 이건 고3 부모님들 기준이에요.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적으면 8개에서 많으면 12개 정도가 정해져 있을 경우, 그러면 모집 요강을 한번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확인하시는 것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맨 처음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어요. 인원이 어디가 좀 많이 늘었고 어디가 줄었고 새로이 신설된 게 뭐고 그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어떻게 됐고 학업 역량이 어떻게 됐고 뭐 학년 제한은 어떻게 됐고 이러한 이전하고 달라진 변경사항들이 앞에 이제 맨 처음에 발표되는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주요 전형별 변경사항을 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 학종을 쓰려고 했는데 이런 게 변경됐어? 그러면 그 부분을 밑에 좀 자세하게 내려가시되 그 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변경이 됐다면 최소한 그 전년도 수시 모집 요강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입결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고민의 퀘스천 마크까지는 달고 계셔야 돼요. 입결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안다. 에이, 이거는 기본이지. 이건 기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좋지만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대학 알림이 들어가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기 귀찮다 그러면 대학 알림이만 들어가셔도 부모님들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50% 컷, 70% 컷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게 딱 숫자만으로 내가 50% 컷 안에 있으니까 안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대학에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뭐 안내자료 이런 것들에서 입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삼포도가 나와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봐요라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하고 조금 보조적으로 같이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좀 생각하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결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 이게 입결 보는 법을 안다라는 건 그 대학의 전형에서 이 입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형하고 같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봐요. 교과 100을 쓰는데 최저가 어느 정도야? 인 학교와 학생부 전체를 정성평가하면서 10%를 보거나 20%를 보거나 30%를 볼 경우와 자, 우리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정성평가를 하는 경우도 모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입결 보는 것을 같이 하는 거 교과만으로도 되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50% 컷, 70% 컷을 보고 알 수 있어라고 하는 수준이면 그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아마 올해 항상 설명회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 학교마다 올해 전형의 변화, 올해는 특히나 더군다나 황금돼지띠이기 때문에 재학생 수가 전년 대비 못해도 4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한 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50% 컷, 70% 컷이라고 하더라도 이 입결을 어떻게 조금 더 인원을 고려해서 보정값을 둬야 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이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의 3개년치 입결을 확인해 봤다. 그러면 이거는 베스트. 그 해의 입시 결과가 교과든 종합이든 마찬가지예요. 높게 형성이 된 특이한 경우인 건지 아니면 너무 낮게 형성된 특이한 경우인 건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세계년도의 평균 대비 작년엔 어땠는가? 그거 갖고 이것이 이 입결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도를 확인하시려면 부모님들이 최소 3개년 정도는 봐두셔야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재학생이 증가하는 해잖아요. 그럼 입결을 확인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재학생 수의 증가가 일단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형의 변화가 조금 심한 학교들이 있어요. 아직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대도 성균 인재라는 새로운 전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앙대도 둘 다 면접형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입시적인 변화 사항이 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입시적인 변화 사항이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이것도 좀 고려해 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전공 학부가 조금 더 확대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할 때 그러면 기존 학과의 인원이 줄어들고 자전의 규모가 늘어나는 학교인 경우에는 자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학과를 쓸 경우 인원의 감소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에 수시 모집 요강의 최소 2개년치의 변경사항, 우리 아이가 쓰고자 하는 학교나 학과의 인원의 변동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더라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히 입시이기 때문에 나 3개월치 입시 결과 봤어. 나 그러면 좀 나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영역에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와 해석이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하고 있어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워낙 많아요.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각각 생각하는 주관적인 것 중에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된다라는 체크리스트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반성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휴, 나 잘 알고 있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러면 기본 이런 것부터 어느 시기에는 여기까지 가봐야 되겠다라는 입시의 어떠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